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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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 일찍 끝내기 위해서. 네, 일찍 끝내야죠. 네, 오늘 제가 좀 바쁩니다. 매우 바빠서 오늘 조금 8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널리즘 토크쇼 녹화를 하러 갔는데 나왔어요 거기. 네. 그 최욱 씨가 예.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용민이 형은 네. 개인 생활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네. 저는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네. 사생애가 없어요. 그렇죠. 다 공생애로만 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대마시안에 연락하면 어디서 뭐 하는 거 있구나. 녹화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여름쯤에 여름이 돌아오면은 휴가철에 한번 트루먼 쇼가 아니라 김용민 쇼를 한번 해보려고.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2박 3일 동안 제가 유리박스 안에서 유리박스 안에서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뉴스 정리하고 네. 그리고 9시에 이제 그 용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낮에 측면 승부 녹화할 때도 있고 또 저기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수요 사경회 네. 그리고 카이로스 그리고 5시엔 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그것도 다 거기 중계차 오라고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트루먼 쇼가 아니라 김용민 쇼를 또 저녁 8시마다 날마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반짜리 그거까지 해서 그런 것이 다 공개를. 김용민의 인생은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다 방송이다. 샤워하는 네. 것도 공개하나요? 아이, 그거 안 되지. 왜냐?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김용민 라이브 쇼를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로 해가지고 캠프 형태로 해서 어느 한 공간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도 함께 오면서 날마다 공개 방송하는 거죠. 방송마다. 2박 3일 동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김용민이가 자는 것까지 다 오픈하는 겁니다.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는 것까지 다. 자는 것까지. 예, 마치. 자고 있는 모습도.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욱현 PD의 낯빛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제가 항상 감사하죠. 근데 어젯밤에는 누워 있으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예. 어제는 또 저길 갔다 왔어요. 경북 김천에. 김천에는 왜? 김천에 그 네. 도로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도로공사 본사는 원래 저 성남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 세종연구소 그쪽이었는데 그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서 경북 김천으로 갔어요. 네. 김천에. 김천에서 이제 그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왜 톨게이트에 보면은 하이패스 말고 네. 직접 수납원이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네, 계시죠. 네. 그분들이 이제 1,500명이 해고가 됐어요. 네. 해고가 됐는데 사실 도로공사 이 직원들이었거든요. 직원이었어요. 수납노동자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네. MB 때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고가 돼가지고 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인지 아닌지 맞다. 네. 정규직 직원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 명 한 명 다 소송 걸어보지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뭐 합의안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기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봐주겠다 이런 건데. 근데 거기 사장님 왜 그럽니까 대체? 이강래 사장님. 네,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 도로공사 전문성과는 무관한 분인 것 같은데 또 나이 먹을 만큼 먹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 양반이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관 공공기업 사장을 하시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렇게요. 예. 그 어제 사실은 설교 중에 이강래 이렇게 이제 원고가 돼 있었어요. 네. 이 노동자들을 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누이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강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 저기 그 경찰서 김천 경찰서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순수 종교만 해달라. 설교하러 간 거거든요. 네네. 뭐 연대 발언하러 간 게 아니라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기독교인들만 모아놓고 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야, 이 노란 딱지가 아니라 노란 수갑을 잘 보냈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11월로 넘어왔고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019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은 26만 9,800 몇 명이에요. 27만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27만이 얼마 안 남았고, 돌파하겠군요. 예, 20만 기념으로 샤워하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만 돌파하면은 샤워를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우리 저 공개 방송 공개방송할 때. 네. 거기서는 그 무대에서 먹방도 할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샤워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 먹방 못하는 이유가 물이 튈까봐. 예. 근데 샤워를 해봐. 그건 또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까. 또 제가 들어갈 만한 욕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번 30만 특별 방송으로 네. 목욕탕을 섭외해놨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네. 알겠습니다. 몸이 충분히 예. 들어갈 만한 욕조가 있어요. 어떻게든 한번 좀 저희가 특별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바로 디아페 비누로 여러분들께 네. 생쇼를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커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건조해지죠. 쉬운 환절기입니다. 예, 디아페 비누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 이 하나만으로도 비싸거든. 디아페 비누 2세트를 사시면 요 한 개 더 드리고 네네. 3세트를 사시면 2개 더 드리고. 많이 상당해. 아이고 네. 세상에. 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특히 그 환절기 쉽게 피부가 건조해지시는 부모님들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네. 추가 증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com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아페비는 김용민.com MD가 직접 사용해보고 입점 계약한 상품입니다. 예, MD 깐깐하죠. 깐깐해요. 장난 아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예? 홈쇼핑계의 박찬주.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com MD는 여전히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안뿐만 아니라 머리 감기, 샤워도 디아페 비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습진 있으셨던 분들이 이 디아페 비누를 통해 놀라운 그 개선 효과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디아페 비누 장점 많습니다. 피부에 하얗게 피던 것들이 사라지고 머리를 감으면 비듬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디아페 비누가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디아페 비누의 그 효과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김용민.com MD가 직접 경험한 결과임을 분명히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디아페 비누 이후로는 등 가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등 가려우면 본인이 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신체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저기 벽에 가서 긁으면 되지. 벽에 가서. 네. 이런데 얼마나 좋아. 이런데 요거 사실 효자손도 저희에겐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넘어가거든요. 자, 효자손 이제 더 이상 효자손 살 돈으로 요즘 디아페 비누 사세요. 아하, 예. 디아페 비누. 자, 이 사실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꼭 한번 디아페 비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사용해도 전과 달라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 디아페 비누를 그냥 디아페 비누만 써도 좋지만은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통해서 시걸포. 같이 쓰면은 이 놀라운 콜라보레이션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걸포. 시걸포 네. 샤워 정수기. 시걸포 샤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마셔도 돼요. 정수기 효과가 되니까. 아하. 이 관훈을 위해 상품 이름을 바꿨다는 그 회사 아닙니까? 이 시걸포. 관훈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정제된 유황을 사용하고요.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여드름 많이 나죠. 여드름 많이 나요. 정말 제 친구는 정말 그걸 짜느라고 그냥 정말 곁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런 친구한테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에 이 디아페 비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네. 예. 자,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이런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com에서 싸게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아페 비누 정말 좋아요. 예, 그래요. 디아페 비누 물에도 안 빠집니다. 물에도 안 빠져요. 보셨죠? 네. 물에도 안 빠집니다. 놀라운 다른 비누였으면 금방 들어갔을 텐데.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디아페 비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BS가 왜 이러죠?
아니 이게 내가 이제 방송하는 곳은 라디오기 때문에 몰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근데 너무 이게 뻥뻥 사고가 터져가지고 최근에 그 뭐야 시사 직격이었나? 네. 그 전엔 또 뭐가 있었지? 많죠. 저 김경록 PB 인터뷰. 그렇지. 네.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고성 산불 터졌을 때 재난 그렇지. 방송도 KBS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독도 헬기. 네. 독도 헬기. 네. 독도 헬기. 있었죠. 뭐 우리는 이제 라디오만 나오니까 라디오는 별 문제가 없거든. 라디오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있다면 이제 김용민이가 낼 겁니다. 사고가 네. 난다면. 김용민이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그 라디오 중간에 나가는 그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담당하는 선수들이 그렇지. 그 전임 경영진에 있었던 이른바 그 좀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편향적인 어떤 그 뉴스를 좀 내보내면서 네, 그것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보도국에서 흔히 말하는 보도국장이 강력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건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보도국장이 정당하게 태클을 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럼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 나는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한번 세봤어요. 어느 날은 조국 뉴스가 한두 개 빼고는 다 조국 뉴스였어. 라디오 뉴스. 네. 네. 아니 그 라디오 뉴스 또 꼭지도 몇 개 안 되거든요. 일곱 개 정도 되는데. 근데 5분짜리 뉴스인데 KBS 1라디오 뉴스는 저기 광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땡 되고 4분 58초 될 때까지 5분 내내 뉴스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하면 바로 다음 프로로 넘어가요. 네. 통상 다른 그 광고 방송이 있는 데서는 CBS 같은 경우도 한 2분, 3분 되기 전에 끝나 뉴스가. 네. 그 중간에 광고 나가고, 광고하고. 뭐 때로는 교통 혹은 날씨가 나간다고. 그래서 거의 뭐 뉴스가 한 2분 반 정도 됐는데 KBS는 5분 꽉 채웁니다. 그래서 네. 아나운서가 너무 힘들어해. 아, 느껴져. 힘들어요. 정말 뉴스를 듣는데 정말 이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할 때도 있어요. 힘들죠. 이걸 5분을 내내 읽고 5분 있으면. 내내 읽어야 돼. 진짜 근데 힘들어요. 그 5분짜리 뉴스를 쫙 듣는데 한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조국 뉴스였어요. 네. 조국 뉴스.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한결같이 또 조국에게는 그리 유리한 기사들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라디오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국에서 이제 데스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 라디오 뉴스 담당하는 사람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성명인가 썼죠. 아울러 또 저기 공영노조 그쪽에서도 발끈하고. 네. 네. 보도 개입이다. 네. 보도국장이 아니, 보도 그러니까 지시 내렸는데. 국장이 데스킹 권한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 권한을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무슨 보도 개입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KBS의 그 상황인 건데 만약에 고대영 씨 시절에 라디오 뉴스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 그래서 개선하라 이렇게 하면 보도 개입이? 아니죠. 아니 이제 정당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제지하고 통제하는데 그 뭐가 문제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같은 원리 아니에요. 저 검찰에 대해서 우리 건들지 말라고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 받지 않겠다. 이거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 뉴스라는 게 통상 방송사 라디오 뉴스 기용민 선수도 잘 알겠지만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대에 속보성이 됐든 아니면 그 시간대에 최대한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뉴스를 내보내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공통된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조국 관련 뉴스로만 내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듣는 사람 청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KBS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내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도국장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내 느낌인데 이거에 대해서 라디오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무슨 성명을 냈어. 이거 보면서 이쪽 구성원들은 되게 이런 쪽과의 분들이구나. 네. 이념적으로 한쪽에 좀 치우쳐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의구심 갖는 게 잘못됐나요? KBS 라디오 진행자라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뭐 KBS 라디오 진행자인데. 네, 그렇지. 내가 무슨 거기 직원도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보도국 책임자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합리적입니다. 합당해요. 네.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전반에 KBS 특히 보도국에서 나오는 사고가 많잖아요. 라디오 뉴스도 그렇고. 네. 라디오 뉴스도 보도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응? 라디오 뉴스 책임자들이 만든다고. 그리고 또 저기 김경로 PB 관련 그것도 독도 보도도 있었고 송현정 기자 보도도 있었고 시사 직격은 그 저기 PD 쪽에서 만든 것 같던 말이에요. 네, PD 제작국에서 만들었죠. 그것도 시사기획창 전에 한번 조국 관련해서 나도 거기 인터뷰로 한번 나갔는데 네. 그것도 역시 보도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주로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양승동 사장이 자율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이 보도국에서 이거를 잘못 시그널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비슷한 의심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KBS 사건만 지금 언급한 것만 지금 몇 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제가 저리톡에 나가서도 시사직격 얘기를 했지만 그 시사직격 그 제작진이 그 흔히 말하는 꼴통인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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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말하는 그 제작 PD 중에서도 상당히 KBS 내에서도 개혁적이고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그 저리톡에서 어제 그 이번에 녹화를 하면서도 이거 왜 이러지 이 선수들이?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성 이거는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도국도 그러고 이제 PD 제작국도 그러고 이거 왜 이러냐? 여전히 그 밖에 뉴스 수용자들의 기대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KBS 구성원들이 개혁적이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밖에 뉴스 수용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KBS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구성원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독도 이 영상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걸 찍어서 그럼 헬기가 지금 사고가 났어. 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색 작업에 돌입해야 되니까 영상을 달라 그랬어요. 네.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히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전히 이 KBS 선수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영상 내가 찍었는데 이거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단독 여기에다가 조금 내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그게 통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네트워크와 이 문법에 이게 사로잡혀 있다.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전에 단독 보도를 내보냈으면 KBS 단독했네? 라고 평가를 해줬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를 시민들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다 도와주고 나중에 차라리 단독 영상을 내보내지 않다 하더라도 KBS가 원래 이런 걸 확보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차라리 리포트로 내보냈으면 박수를 쳐줬지. 그렇지. 네. KBS의 그 보도국 시스템이 혹시 이때 기억하시죠? 고대영이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을 때 KBS 정치팀, 네. 그 국회팀이 막 그 사장님을 뭐 보위하면서 뭐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그 모습 보셨을 거야. 그리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진짜 압박을 받는 게 뭔지 압니까? KBS 사장이 떴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하는 것도 압박인데 네. KBS 사장, KBS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미방위가 됐든 문방위가 됐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카메라이죠, 카메라. 네. 카메라를 네. 줌을 쫙 당겨버려. 그거를 방송에서 쓰든 안 쓰든 그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된다고 모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줌을 딱 당겨버리는 거예요. 네. KBS 사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 양승동 사장을 그렇게 보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 안 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과거 고대영은 그 고참 보도국 대선배 대빵이 돼서 고대영. 예. 근데 양승동 사장은 그 권위를 내려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권력 공백이 돼버렸고 서로 자기가 권력자가 되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주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권력을 내놨다?
그럼 그 권력을 그 밑에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닌 건지. 저는 권력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정권 때는 상당히 억압적으로 KBS를 운영을 했잖아요. 경영진들이 고대영 전 사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KBS 구성원들은. 네. 찍소리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일부 이제 본부 노조를 비롯한 이런 선수들은 저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찍소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자율적인 어떤 그런 체제에 경쟁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각 본부라든가 이런 제작진의 자율권을 줘요. 네. 그러면 자율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 선수들도 이제 간부 라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국이었던 제작국이었던 간부 라인들이 바뀌었는데 이 선수들도 예전에 이 문법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율권을 잘 행사를 해서 밖에서 시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라든가 뉴스 수용자들이 뭘 기대하는지를 잘 반영을 해서 뉴스나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도 과거 본인들이 제작해왔던 문법 자꾸 시민들은 이 새로운 어떤 문법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사식격도요. 그냥 한일 현안 특파원 4명 진보 보수 4명 불러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위아더월도 잘 되겠지. 저는 무지하게 아니한 그 기획 제작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뉴스 수용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냐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관행과 본인들이 제작해왔던 과거의 제작 문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 사장이 뭐 누가 됐든 이제 보도국은 보도국 내 이제 제작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뭐 요새는 막 옛날처럼 막 이제 뭐 독재냐 아니냐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게 워낙 거대한 보도국, 거대한 편집국을 유지하는 게 그쵸. 이 좀처럼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동계 선배 말씀에 좀 비슷한데, 근데 이 그 시사직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날 하루 한 편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몇 편짜리인데 두 편짜리인데 두 편짜리인데 그 중에 한 꼭지 1편은 다큐 1편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런 만들었어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네. 잘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2편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 저쪽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수구 꼴통이라고 불리는 뭐 저 일본의 뭐 그런 사람이라 불리고 하여튼 그 사람들도 뭐 그 실존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뭐 얘기를 들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동계 선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그 좀 철저한 공급자 마인드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소비자들이 당연히 우리가 1편, 2편 만들었으니까 1편을 봤으면 2편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부터가 저는 좀 문제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파편의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보자고요. 왜 이런 헛발질 사고 그리고 이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사후 수습도 지금 거의 뭐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들이 왜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가? 리더십이 붕괴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일종의 지금 보도국장 예전에 보도국장이 네. 이제 최근에 인사가 나서요. 오늘자로부터 아마 9시 뉴스 진행하는 예, 엄경철 임경철 네, 기자가 아마 네. 보도국장 오늘부터 아 그래요? 또 예. 바뀌었어요? 최근에 인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아이고 좀 KBS가 뭔가 그게 좀 민주화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 엄청나게 큰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5천 명인가 그래요. 정규직이 뭐 네. 비정규직까지 다 합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되는 사람들 다 합치면 10,000명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선장이 권위를 갖고 각 배에 뭐 갑판실서부터 시작해서 선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물론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색채만 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방향을 하나 정해 놓으면은 그 방향에 맞게 KBS라는 큰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뭐 선정이 중요하죠. 이 지금의 경우는 지금 다시 리더십과 또한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토론회라도 뭐 밤을 새더라도 한번 하면서 이 구성원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를 좀 좁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KBS가 이렇게 헛발질할 때마다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고요. 또 저널리즘 토크쇼 J 이런 방송이 나름대로 KBS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무리를 빚는 부분들에 대해서 씻김굿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녹화에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딱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도 해보고 제가 이제 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정세진 아나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자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양반 뭐 아우라만 보면은 네. 욕망이나 이런 게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전 저리톡 진행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 이제 참여하는 뭐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전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수진 기자라든가 이런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지금도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고 다 보도국 기자 출신들인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독립분들이야 KBS에서. KBS에서는 완전히 왕따. 완전 독립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만들지 않고요. 정말 매 제작을 전력 투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도국에서 어떤 어떤 눈길과 어떤 시선과 이런 거를 받고 있을지 제가 딱 참여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좀 짠하더라고. 녹화 끝나고 나오는데. 특히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 그 MC가 김기화 기자라고. 김기화 기자.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세월호 관련한 보도를 잘못해가 제가 대표 기획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지. 2014년 일을 어떻게 기억해? 와, 남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근데 김기화 기자는 기억하더라고. 제가 그 기획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이게 욕을 뱉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당연하죠. 정말 가슴에 새깁니다. 가슴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근데 그 김기화 기자가 지금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장래 KBS의 저널리즘을 이끌어갈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힘든 길을 걷겠구나. 그리고 아까 그 저리톡에 그 김모 기자 한번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리톡에? 저리톡에 김모 기자 아까 계속 올려주시는데 그 기자는 정말 녹화 현장에서건 제작 현장에서도 제작진으로부터 엄청 구사리로 그래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아주 KBS의 별별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김기화 같은 아주 좋은 기자, 정말 물건입니다. 김기화. 그런 기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지역국 모 지역국에 가서 열심히 또 리포트하는 일베 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의 선수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KBS 저널리즘이 좀 지난 세월에 고대영 시대 때 이런 잔재를 터는 그런 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계속 KBS 뉴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다만 포기하진 마시고. 저는 이제 아직은 포기하기엔 괜찮은 언론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 동네. 그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KBS가 막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들도 많고 입장도 다르고 지지고 뽑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지지고 뽑는 데도 없어요. 다른데 JTBC가 이래요? 안 그래요. 자기 방송을 비판하는 그런 아주 맹렬하게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가 없어 KBS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반증이지. 그렇죠. 참 이게 그냥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방송국이다. 이런 느낌을 또 갖게 하는데, 근데 지금 KBS의 보도가 위태로워요. 위태롭습니다. KBS의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JTBC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MBC는 오르고 있고, 그렇죠. TV조선도 오르고 있습니다. 있어요. 말하자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정한 게 중간지대는 아니거든요. 여기반 저기반 한다고 그게 또 중간지대. 그러니까 중간지대라는 표현도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정쩡한 스탠스.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시비비를 갈리는 거라면은 그게 설령 여당을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야당을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그렇죠.
근데 조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건 검찰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행동인데 좀 더 고양된 이런 사리분별 또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팩트 체크 정신이 있었다면은 저렇게 다른 언론들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저 정현주 사장 말씀대로 한겨레나 KBS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 휩쓸려 갖고 매몰된 거예요. 예.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양내과 전문의와 암 환우가 함께 항암 치료의 정확한 정보와 암 극복의 희망을 나누는 제3회 항암 치료의 날이 11월 20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항암 치료의 날엔 암 환우와 종양내과 의사들의 희망의 순간을 담은 기념사진전 동행, 암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항암치료 수기 공모전 낭독 및 시상, 항암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로 알기를 위해 주요 암종을 중심으로 명의에게 들어보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암 이야기 등 항암치료와 암 극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및 참가 신청은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제공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MBN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MBN? 네, MBN이 MBN. 지금 아주 골 때리게 됐습니다. 네, MBN 은 위기죠, 위기.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MBN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종편이 시작될 때 2011년 겨울 아니었습니까? 네. 종편을 하려면은 뉴스에도 해서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지상파 TV 방송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편성인데 네. 근데 그러려면은 자본금이 3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 요건이었죠. 3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종편에 미래가 있다라고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종편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야 너희들이 개인 투자자로 해가지고 MBN에 투자한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3천억을 겨우 모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통이 났어. 음. 들통이 났어. 이거 완전히 속인 거 아닙니까? 아, 속여가지고 그 종편 허가를 받아낸 거예요. 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렇죠. 평장 위조보다 더 중요한 범죄죠. 아유, 더 중요한 범죄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엄히 처단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범인 처단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법대로 하면은 이건 무조건 아웃입니다. 네. 그냥 방송국 면허권을 회수하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매일경제는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뉴스를 하기 위해 시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국을 구성했고 또 그렇게 인력들도 많이 뽑아놨고 그런데 그거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저는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 이거는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잘 아시잖아. 그럼요. 예. 예, 미디어오늘 또 전문 네. 변호사였고 음. 그냥 합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문제는 MBN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소송을 소송을 또 걸겠죠.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러면 길어지거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허가 취소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낼 거 소송을 아니겠어요? 합니다, 분명히. 1심, 2심, 3심까지 가면은 이건 뭐 몇 년이죠? 뭐 2년, 3년 걸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때까지 또 이제 가처분 신청 내리면 그렇죠. 계속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예를 들면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 애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문재인 정권을 엄청나게 물어뜯고 씹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뒤가 없겠죠, 진짜.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 중단 조치도 내려야 됩니다. 함께 내려야 돼요. 네. 그 허가 취소 조치와 함께 방송 중단 명령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임위원들도 뭐 야당 추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경론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송 중지를 하지 못하게 MBN 쪽에서 어마어마한 또 물밑 로비와 네.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거는 무슨 뭐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권이 뭐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아니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사기를 쳤죠. 사기를 네. 친 거 아니에요. 사기 친 거야 이거. 사기를 쳐서 그래서 방송을 네. 만들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저
총장 있잖아요. 검찰 수사 그렇지. 압수수색 세게 하고 한 70명 동원하고 털고 그러면 막 쌈박에 끝내지 않을까요? 구속영장 신청하고. 네? 그래요. 아니 그 능력을 보여줘야죠. 네. 아, 근데 이제 뭐 춘장님이 뭐 그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은 좀 조국만 잡으면 돼요. 일생일대 과업이 조국 주기밖에 없는 것 같아. 아. 뭐 딴 거 신경 쓰는 거 보셨어요? 글쎄요, 잘 못 봤는데. 네. 자, 이건 MBN은 이렇게 해서 날리면요, 그 TV조선이나 채널A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이런 소리 나오겠지. 근데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도 지금 이게 초기 자본금 모으는 데 있어서 야로가 많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그 두 회사도 조사를 해보라고 예.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TV조선하고 채널A도 이거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쪽도 좀 사실은 아웃돼야 돼요. 그렇죠. 조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예. 아니 셋 다 아웃시킬 수 없어. 셋 다 아웃시키면. 근데 우리나라 종편이 현재 생존하려면은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초기에. 예전에는 원래 그 한 개 많으면 두 개. 맞아요. 맥시멈이 두 개라고 그래서. 네.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네. 갑자기 네 개를 다. 그게 해버리는 조중동하고 바람에. 조중동 그게 매경. 이제 매경. MB 정권이 정치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계가 그때부터 좀 엉망이 됐죠. 그래서 이제 MBN하고 TV조선하고 채널A를 다 없애버리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야 좋은데. 누가 반발해? 아니 그쪽 반발하겠죠. 하지만 아니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법대로 하면 되죠. 이제 법대로 그냥 뭐 점수 미달되면 그냥 탈락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만인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여기에서 뭐 행정소송 걸리고 이제 뭐 하면은 그게 또 시간이 좀 지난하게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면 방송 중단 조치도 함께 병행이 돼야 한다는 나는 거죠. 방송 이제- 중단을 내리면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가처분을 해버리면은 방송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뭐 여기 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뭐 그래도 해야죠. 예, 뭐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저는 한상혁 위원장과 이분들의 의지는 믿거든요. 근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방통위 그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분들이 결국에는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정권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해도 결국 그 실무는 방통위 관료들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방송을 이제 면허장을 취소해 버리면은 방송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몇 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네. 요때까지 정리해라. 네. 그렇지. 바로 이제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저는 그것이 연착륙을 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MBN만 없애도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MBN이 지금 문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MBN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가 만약에 그 된다면 네. 그게 가져다주는 상징성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MBN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면은 이제 MBN 노조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히 있다가 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던 MBN 노조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른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이거든요. 지금 걸린 게. 그렇죠. 지금 이제 MBN 사람들은 지금 불안불안할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방송국을 없애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아니 그런 성명이 나왔어요. 그런 성명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주고. 별의별 명분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상당한 이거 원인 무효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MBN이 뭐 그렇다고 방송 사업을 접을 것 같지는 않고 종편을 이제 반납하는 대신에 그 보도 채널 다시 달라고? 보도 채널을 다시 달라고 그런 말도 못 할 거예요. 쉽지 예. 않죠. 그냥 뭐 그래서 허가가 없어도 되는 채널. 뭐 무슨 뭐 예능이나 이런 거야. 뭐 허가 받고 합니까? MBN을 예. MCN으로 바꾸는 거예요. MC 유튜브 콘텐츠를 하는 그래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종합편성 채널 이 심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경기 방송도 빨리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상파 라디오인데 네. 그 전에 현준호 씨, 네.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장악했어요. 안 나갔나요? 아니 이제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허. 그리고 다들 그 그렇구나. 공익 제보했던 직원 2명을
지금 내쫓았고요. 예. 아예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허허. 지금.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참 골 때리는데 그 직원들이 그 현준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직원들이 예. 네. 성명서를 내 가지고 그렇게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비난하면서 그 성명을 회사 공지사항에 또 올려놨네. 문재인을 때려 죽이고 싶다. 우매한 국민들 속이고 반일로 몰아간다. 불매운동 100년 동안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년이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가 있냐. 와, 근데 이번에 해냈네요. 우리가 다 해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거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한 말인데 이걸 들은 2명의 그 경기방송의 팀장들이 네.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자르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공익 제보를 했던 그런 분들이 경기 방송을 나가게 됐다면 네. 앞으로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뭐 나오더라도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고 일어나서 막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좀 상황이 굉장히 골 때리게 돼가지고 공익 제보한 직원들만 지금 빅엿을 먹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일단 인사 발령인가 예. 보네요. 네. 이쯤 되면은 이 현준호 개인 회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회사는 그냥 정리해야 됩니다. 예, 정리해야 돼요. 예. 공익 제보한 사람이 인사 발령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대기 발령, 대기 발령. 대기 발령? 대기 발령이? 대기 발령. 일단 마지막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그런데 대기 발령이면 이거는- 뭐 저기 뭐 내보내기 전 단계지 뭐. 예. 하여튼 지금 뭐 별로 존재해서 도움이 안 될 매체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미디어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특히 지역 민방 같은 경우는 골 때리는 데 많거든요. 저기 소유 기업의 그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저기 지역 민방의 소유주 가운데는 건설사가 상당합니다. 특히 그 호반건설, 광주 방송의 호반건설, 괜히 서울신문 먹으려다가 아주 그냥 서울신문 먹으려다가 아주 그냥 똥물이 튀었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또 자기 회사의 광주 시내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광주 방송을 또 동원했던 그런 이력들도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제 방송 재허가 때는 무리를 일으킨 매체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정말 강력한 경고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신문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몇 년에 한 번씩 재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허가 취소는 임대 연장을 안 하는 거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방송국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인천 방송을 그렇게 해서 문 닫게 했잖아요. 네,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네. 인천 방송이 뭐 논조가 잘못돼서 이제 내쫓은 게 아니라 네. 그 말하면은 자본 잠식이 돼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방송국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퇴출을 시키는 셈이긴 한데 사기를 쳐가지고 허가받은 이런 매체들은 좀 정리해서 기강을 세우고요. 그렇습니다. 방송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줘야 한다. 저는 그래서 MBN하고 경기방송은 취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